안녕하세요. 로미입니다. 오늘 영상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예적금 가입으로 풍차 돌리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풍차 돌리기가 뭔지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풍차 돌리기를 알고는 계시지만 직접 해보지 않아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고 어떻게 굴러가는지 또 궁금해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하는 방법,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은행, 그리고 어디 은행에 쓰는지, 또 어떻게 금액을 설정해야 하는지 집에서 편하게 예금 가입하면서 풍차 돌리는 방법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집을 소개를 하면요. 저희 집은 울산에 거주하고 있고 30대 부부입니다. 그리고 초등학생, 이제 중학생 되는 아이 둘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외벌이로 4인 가족입니다. 그리고 대출 없이 이제 자가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제가 여러 가지 수입 라인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 금융 수입으로 매월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수입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적게는 한 10만 원 정도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 금융 수입이 매월 들어오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월세를 받는 기분이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풍차 돌리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풍차 돌리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 나의 지출, 나의 수입, 그런 라인들을, 돈의 흐름을 알고 계시는 분이 시작을 하시면 더 몇 배의 효과가 발생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차 돌리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나의 지출과 나의 수입을 파악을 완전히 끝내야 합니다. 갑자기 풍차 예금, 풍차 돌리기 이야기를 하는데 왜 지출이 나오고 수입이 나오는지 뜬금없이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가계부를 쓰던 현금 생활을 하던 저축을 하던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나의 수입과 소비 파악이에요.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구조를 알고 있어야 저축도 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이 얼마가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축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대출 또는 카드 대금이 없는지, 또 현재 자산 상태가 마이너스가 아닌지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대출이 있으시다면 먼저 대출금을 갚는 게 가장 우선이라는 거 알고 계셔야 하고, 카드 대금도 역시 얼마가 걸리던 먼저 갚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영원이라는 리셋을 만들고 시작하셔야 하는 게 저축입니다. 유튜브나 TV 프로그램을 보면 부부가 나와서 대출을 먼저 갚아야 한다, 아니다, 언제 목돈이 필요할지 모르니 저축을 먼저 해야 한다, 이렇게 부부의 의견이 나눠지는 영상을 제가 봤었어요. 근데 두 분의 말이 모두 맞더라고요. 이 상황에서 저라면은 어떻게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라면 이제 수입에서 지출을 제외하고 남는 금액이 100이라고 계산을 한다면 대출은 한 80 정도로 갚고 20 정도는 항상 비상금으로 모아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내가 저축을 시작해도 될 상태가 된다면 풍차 돌리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적금을 먼저 해야 될까요? 예금을 먼저 해야 될까? 고민이 많으실 텐데, 여러분, 적금과 예금의 차이를 아시나요? 적금은 매월 얼마씩 모아서 목돈을 만들기 위한 저축이고, 예금은 이미 나는 목돈이 있다, 그래서 고금리로 한 번에 맡겨서 1년치 이자를 받으면서 굴려가는 게 예금 저축이고요. 예로 들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240만 원을 적금 5%와 예금 3%, 누가 더 이자를 많이 받을까요? 같은 금액을 한 번에 예치하냐, 나눠서 12개월로 예치하냐의 차이인데, 5%가 많아 보이지만 3%의 예금이 조금 더 이자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제가 적금 풍차 돌리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제가 이제 적금으로 풍차 돌리기를 한다 하시면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12개의 적금이 개설이 됩니다. 매월 하나씩 적금을 가입을 해서 12월까지 끌고 갈 거고요. 그럼 1월에 10만 원으로 적금에 넣으셨다면 2월에는 얼마일까요? 2월에는 20만 원으로 각각 10만 원 2개의 적금에 넣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3월에는 얼마일까요? 3월에는 30만 원으로 각각 10만 원 적금을 넣습니다. 그러면 4월은 40만 원, 12월 마지막 달에는 120만 원이라는 큰 목돈이 필요하답니다.
이게 약간 증액 저축이랑 좀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딱 1월에서 12월로 끊어지기 때문에 만기가 돌아오는 1월부터는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12개의 적금이 다 만들어지면 1월에 1년이 지나서 1월에 적금의 만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120만 원이라는 예치금을 다시 적금에 넣지 않고요. 예금이라는 이제 하나의 목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금으로 묶습니다. 묶어서 예금으로 이제 만기가 돌아올 때마다 예금으로 가입을 하면서 풍차를 계속 돌리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예금으로 풍차 돌리기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금으로 이제 1월부터 12개월까지 넣은 상태에서 만기가 돌아올 때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난 예금으로 목돈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태라서 가입할 수 있다. 그러면은 100만 원이면 100만 원, 뭐 50만 원이면 50만 원. 나는 금액이 정해져 있진 않아요. 자기가 한 달에 나는 이제 수입에서 지출을 제외하고 어느 정도의 비상금을 제외한 후에 이만큼 나는 1년 동안 예치를 할 수 있다는 금액을 정하시고요. 그거를 1월부터 예금으로 가입을 해서 100만 원이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100만 원 1월에 가입하시고 2월에 100만 원 또 가입하시고 3월에 100만 원 또 가입하시고 4월, 5월, 6월, 12월까지 100만 원씩을 가입을 하시면 무려 1,200만 원이라는 예금 계좌를 가지고 수 있으십니다. 둘 다 적금이든 예금이든 12개의 계좌가 통장이 완성이 됩니다. 적금이든 예금이든 만기가 돌아올 때마다요. 무조건 재예치를 해야지 매월 예금이 만기가 되는 금융 수입의 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저는 이제 처음에 50만 원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50만 원의 예금이 만기가 찾아오면 50만 원의 살을 더 붙여서 100만 원으로 재예치를 했었어요. 그래서 100만 원으로 쭉 12개월 가다가 또 100만 원 예금 만기가 찾아오면 다시 또 50을 붙여서 150. 또 1년 있다 만기가 찾아오면 200. 200의 만기가 찾아오면 250. 그래서 현재는 제가 50만 원씩 넣다가 현재는 지금 100만 원씩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만기가 찾아오면 350만 원씩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눈덩이를 굴려가듯이 예금을 이제 살을 붙여가 눈을 굴리면서 굴려가면서 목돈도 무럭무럭 커지고요. 이자도 조금씩 더 받으실 수 있겠죠? 그리고 예금 만기가 딱 찾아왔을 때 이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자는 따로 빼면은 금액이 뭐 몇만, 몇천, 몇백, 몇십, 몇 원까지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큰 금액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빼놓으시면 무조건 쓰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무조건 재예치할 때 이자를 그냥 같이 합쳐서 예치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데 나는 또 1년 동안 너무 고생한 나에게 조금이나마 보상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자만 사용을 하시고요. 목돈은 그대로 예치를 하시면서 굴려가셔야 합니다. 원금은 절대로 건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풍차 예적금 돌리기에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유튜브 영상을 조금만 찾아보신 분이라면 풍차 돌리기 하지 마세요. 이런 영상들을 보실 수 있어요. 왜 하지 마라고 하냐면 시간 낭비라는 말도 있고 수익이 너무 적고 버티기가 힘들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 시간에 주식을 사라, 투자해라,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라 이런 말들이 많지만 진짜 나는 이제 내 수입, 지출 관리를 하고 저축을 하고 돈의 흐름을 알고 관리를 하고 싶다 하시면 저는 저축을 강력 추천합니다. 풍차 돌리기의 가장 큰 장점은요. 역시 돈 모으기 재미를 알 수 있습니다. 계좌 통장이 하나하나 늘어나고 차곡차곡 쌓여가는 현금을 보면 정말 뿌듯해요. 그리고 이자까지 얻어준다는데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갑자기 또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때 나는 12개의 통장이 있으니까 정말 필요하시다면 그중에 한두 개 이렇게만 깨버리면 되니까 하나에 크게 그러면 큰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돼요. 이렇게 1년 동안 쭉 보시면 금리가 매번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올라갈 때는 예금금리, 적금금리도 올라가고요. 또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당연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이렇게 뉴스도 찾아보고 경제 공부를 자동으로 좀 하게 되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는 예적금 집에서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요즘은 은행을 방문하는 일은 이제 현금을 찾을 때뿐일 텐데요. 나는 이제 실물 통장이 필요 없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은행 업무를 보면서 예적금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들 이용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다른 주거래 은행 앱으로도 충분히 이유를 살펴보면서 가입을 할 수 있어요. 일단 제가 하는 방법으로 이야기를 드리자면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새마을금고 MG 더 뱅킹 앱이랍니다. 새마을금고는 이금융권으로 예금자 보호 금고당 5천만 원까지 보호가 되고요. 5천만 원은 원금 이자 합쳐서 5천만 원까지입니다. 저는 금고당 최대 3천만 원은 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가 좋은 점은 다른 은행권보다 이율이 조금 높고요. 온라인으로 가입하면 0.3%의 우대 이율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 이율 적용받는 조건도 간단하답니다. 전국에 있는 새마을금고 이율을 살펴보고 가장 높은 이율을 주는 지점으로 가입을 하시면 되세요. 그런데 여기서 살펴볼 점은 금고마다 경영평가 등급을 6개월마다 하는데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1등급이면 너무 좋겠지만 2등급까지는 저는 가입하는 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새마을금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아래에 전자공시에 들어가셔서 검색을 하시면 평가 등급이 각 금고마다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총 4년 되었는데요. 4년 동안 새마을금고에 예금을 가입하고 있지만 단 한 번도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문제가 혹시 생기더라도 예금자 보호가 되고 있으니 저는 안심하고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조금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오류가 있다든지 아니면 더 궁금한 점이 계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상세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아는 선에서는 이야기 드릴 수 있는 부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또 다른 이야기로 다음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